안녕하세요. 유명한 시간 기본서 페이지 172페이지 172페이지 콘크리트의 내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간 마지막 시간 보도록 하죠. 이제 좀 어려웠던 것들 다 마무리가 돼갑니다. 가죠. 그럼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입니다. 콘크리트가 원래 알칼리성인데 중성화되는 거. 두 번째가 알칼리 골재 반응.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알칼리 골재 반응. 세 번째가 염해. 네 번째가 전기적 부식입니다. 시험이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네 가지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 중에 시험 나온 건 중성화가 2번 나왔었네요. 가보죠. 콘크리트란 놈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에요. 왜? 석회가 알칼리성이라서. 그래서 알칼리성이라서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은 산성에서는 녹슬지만 알칼리성 속에 녹슬지 않아요. 그래서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녹막이 칠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다. 철근이 이 안에 있다고 보죠. 녹슬지 않는데 합니다. 공기 중에 CO2라는 게 있어요. 이놈이 산성입니다. 그러면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상실합니다. 없애버려요. 없어지고 중성 쪽으로 갑니다. 그것을 중성화 또는 콘크리트가 수산화 칼슘이에요. CO2랑 만나면 탄산 칼슘이 돼요. 그래서 얘를 탄산화라고도 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알칼리성과 산성이 만나면 중성화 되는데 점점점 중성화가 진행되다가 철근과 만나면 드디어 철근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식되면 철근의 부피가 2배에서 3배 정도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놈은 때리면 부셔집니까? 휘어집니까? 부셔지죠. 즉 신축성이 없어요. 없다 보니 내부에서는 철근이 부피가 증가하고 콘크리트는 늘었다 줄었다 못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점점점 균열이 커지면 나중에는 무너지겠죠. 이게 중성화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 좀 해보죠. 이 중성화된 부분이요. 이 중성화된 부분의 콘크리트 강도는 증가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불변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불변. 이해가 안 되죠? 임마 강도가 떨어졌을까 깨졌을 거 아니야? 아니죠. 콘크리트는 그대로 성질만 변했을 뿐인데 내부의 철근의 부피가 팽창 깨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리가 있어요. 유리잔. 여기다 물 집어넣고 뚜껑 닫아놓으면 닫아놓은 상태에서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유리 깨진다고요. 왜? 유리의 강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물의 부피가 팽창 깨진 거라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 안 되겠어요. 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해봤더니 똑같아. 근데 어느 순간 깨져 있어. 그러니 콘크리트가 중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정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나중에 중성화가 철근까지 진행되면 깨질 거니까. 그래서 판정하기를 우리가 액체가 산성, 중성, 알칼리성인지를 판단하는 게 리트머스입니다. 중비리, 촛비리 때 봤어요. 그런데 고체다 보니까 액체로 합니다. 그거를 페놀프탈레인 용액. 원래 시약이라 부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외우기 어려운 페놀이라고 외우세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물색이에요. 떨어뜨렸더니 알칼리성이면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빨간색 쓴 거예요. 그리고 중성이면 아무 색깔이 안 변하고 산성이면 파란색입니다. 그러다 보니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 계통 콘크리트 표면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화하면 아직 중성화가 안 된 거예요. 콘크리트가 아직 중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철근에 부식 염려가 없는 거고, 만약에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즉 콘크리트 자체 색이라면 그 부분은 중성화가 된 거니까 철근의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은 요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나왔었고요. 그러면 가죠. 중성화 2개 나왔다면 또 나올 거는 요 부분. 그죠? 색깔이 붉은색 계통, 자홍색, 자석색, 뭐 주자색? 여튼 변하면 괜찮은 거고 안 변하면 문제다. 그러면 중성화를 지연 방지책을 보자. 방지하려면 결국은 그 원인인 CO2의 농도를 낮추던가. 어렵죠. 사람이 숨쉬다 내뱉는 게 CO2인데요. 아니면 콘크리트와 CO2가 만나서 발생했으니 만나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즉 마감 공사를 잘하면 될 거예요. 뭐 도장을 하든 아니면 미장을 하든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균열을 줄여야 될 겁니다. 왜요? 균열이 발생하면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 또 나오는 거예요. 물 줄이세요. 시멘트 줄이세요. 물시멘트비 줄이세요. 슬럼프 값 줄이세요. 온도는 낮게, 습도는 높게 유지하시고요. 골재는 크기를 골고루 해서 실적률을 높이세요. 또 중성화는 표면에서 내부로 진행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피복 두께를 좀 증가시키세요. 증가시키세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직 안 나온 게 여기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내용 정리합니다. 172페이지 콘크리트의 내구성. 시간의 경과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성질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오래 견디는 성질, 내구성, 오랫동안 잘 견디는 성질. 내구성 확보를 위해 밑줄이요.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0.3 이하, 0.3 좀 외울까요? 콘크리트의 중성화, 탄산화, 시멘트와 물의 수화 반응에 생긴 수소나칼슘. 이 수소나칼슘이 콘크리트의 화학식 이름입니다. 공기 중에 CO2, 동글팽이 치시고 에 의해 탄산칼슘으로 변화하여 밑줄이요. 알칼리성으로 상실해가는 현상.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표면에서 내부로 진행되어 철근 표면까지 진행되면 철근이 산화부식되고 철근의 부피가 팽창돼서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는 거지, 중성화했다고 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화학식 읽어보시고. 콘크리트 중성화 수사 방법. 1번 중성화 깊이 측정용 시약은 1% 페놀프탈레인 용액 밑줄 그어놓으시고. 2번 시약을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절단면에 분무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중성화 측정 결과 pH 11 이하 수소이온 농도라 부르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색, 무변하면 중성화가 됐으니 부식 발생이 쉽고, 홍색, 적색, 자홍색, 분홍색, 즉 붉은색 계통으로 변하면 알칼리성이니까 철근이 녹슬지 않습니다. 2번 중성화의 지연 및 방지. 1번 탄산가 농도를 낮추세요. 원인을 제거하자. 2번 둘이 만나지 못하도록 마감을 하자. 그리고 3, 4, 5, 6, 7번은 3, 4, 5, 6번은 균열을 줄이는 거고 7번은 지연시키고자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핵심 문제 보죠.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알칼리성을 상실해가는 현상입니다. 2번 중성화가 철근 깊이까지 진행되면 철근의 부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번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되면 콘크리트 자체의 강도가 떨어지더라. 아니라니까요. 강도는 그대로인 채 철근이 녹슬어 부피가 팽창해서 콘크리트의 균열, 파괴가 발생합니다. 4번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철콘 구조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번 물시멘트를 작게 하면 중성화의 진행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럼 알칼리 골재 반응인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용어만